한국 시간 기준 6월 4일 공화당과 일론 머스크는 최근 공화당이 추진한 예산안으로 인해 강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국방비 증가, 부채 한도 상향, 대량 추방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 이 거대한 터무니없고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겨운 괴물입니다. 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당신들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이에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는 저는 일론 머스크를 좋은 친구로 여기며 의회 공화당은 그가 정부의 낭비, 사기, 남용을 조명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낭비 지출을 확인했고 행정부가 이를 수치화하며 의회가 삭감 및 예상 편성 과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존중을 표하지만 일론은 이 예산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법안은 주요 선거 공약과 미국 우선주의를 포괄적으로 이행하며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역사적 절감을 확보합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역사적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며 강한 평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어서 하원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백악관으로부터 94억 달러의 낭비적인 외국 원조 지출, 국무부 및 USAID와 미국 공영라디오와 텔레비전 예산 삭감 요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하원은 신속히 조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모든 연방 세금은 미국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비대한 관료제나 당파적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서 팀이 노력하여 찾아준 세금 낭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공화당은 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삭감 패키지는 정부 효율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의회는 백악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권고를 법제화할 것이며 하원은 이 패키지를 가능한 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라며 분노한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테슬라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마음고생했고 그 뒤 정부 효율부서로 온갖 반발에 테러까지 당하고 팀 월즈 같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조롱까지 받으면서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이제 공화당 너네까지 뒤통수를 치는 거냐 하면서 지친 기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괴물, 다음 선거 때 심판하자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하며 공화당 의회 권력과 척을 지려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도 왜 굳이 저렇게 적을 만드는 건가, 이제 로보택시 코앞이고 좀 살만해졌는데 좀 참으면 안 되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뒤에도 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관한 게시글을 여러 개 업로드하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보도한 한국 언론들이 사용한 워딩과 그로 인한 사실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 YTN은 역겨운 트럼프라는 표현을 일론 머스크가 했다는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KBS 역시 트럼프 맹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연합뉴스도 트럼프 저격도 마약하고 했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언론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상업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를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먼저 YTN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향해 역겹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특정 법안을 두고 역겨운 혐오물이라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안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개인을 직접적으로 역겹다고 표현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YTN은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를 직접 역겹다고 공격한 것처럼 보이도록 썸네일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간질 보도로 사실을 왜곡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부풀린 것입니다. KBS의 트럼프 맹공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부정확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맹공하거나 개인적인 공격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KBS는 이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처럼 과장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저격도 마약하고 라는 표현은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제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머스크는 트럼프를 저격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비판은 법안을 겨냥한 것이지 트럼프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마약하고 라는 표현은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는 근거 없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본인도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일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를 저격하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를 저격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썸네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적 표현을 넘어 거의 허위 보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 때문에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나 교묘한 조회수 낚시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상업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태가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 즉 YTN, KBS, 연합뉴스와 같은 신뢰를 받아야 할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부추기고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잘못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의 배터리 소싱 전략에 대한 전망을 2025년 6월 3일 연구노트에서 발표했습니다. 포터는 테슬라가 중국 의존 없이 대규모로 배터리 소싱 시도 중인 유일한 자동차 회사라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결국 자체, 캐소드 활성 재료 제작, 리튬 정제, 에노드 제작, 전극 코팅, 셀 조립, 자동차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중국 도움 없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재료부터 자동차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런 방식은 미국 제조사 중에 유일하고 공급망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전하는 소여 메리츠의 게시글에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라며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프 러츠는 머스크에게 댓글로 테슬라는 이를 대규모로 달성한 최고의 첨단 기술 사례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 연속성 면에서 매우 어렵고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탁월한 예견력이 돋보이며 테슬라 팀이 잘 해냈습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we're developing some next generation starships, which have a number of improvements versus our current gen. So it's taller, for example, and has a better the interstage between the ship and the booster. You can see that sort of the sort of struts there. That makes it easier for the flame. Like that right there. When doing hot staging, which is when we light the ship's engines while the booster's engines are still firing, the flame from the ship engines can more easily exit through the open struts of the new interstage. And in this case, we'll bring the struts interstage back with us instead of throwing it away. So a little more height here, 72 meters from around 69. Propellant capacity, I think we'll probably push that up a little, maybe 3,700 tons. Long term, my guess is we're maybe around 4,000 tons. And about just over 8,000, probably like 8,300. This will keep getting up. My guess is ultimately we're 4,000 tons here, close to 10,000 tons of thrust. But this is kind of the next level, or the next version of the Super Heavy. So the booster will look a little naked on the bottom because the Raptor 3 engines don't require a heat shield. So it looks like there's kind of parts missing, but that's just because the Raptor heat shield does not. The Raptor 3 does not need a heat shield. So it's just standing there in a bathed in flaming plasma.
but it's a lot lighter. Yep. Integrated hot stage. I think it looks amazing. And then the ship's a little longer, a little more capable. Moving to 1,550 tons of propellant capacity. And my guess is this probably ends up 20% more than this long term. Yeah, you can see it, the heat shield is sleeker, so much smoother boundaries. As the boundary of the heat shield going to the leeward side is very smooth. No more jagged tiles. I think it looks very sleek. And this version we still have 6 engines, but a future version will have 9. But with the Raptor 3, again, we have improved reduced mass, higher specific impulse. This is the Starship version 3 is really the version that is, I think, achieves all of the key elements. I mean, generally with any new technology, it takes three major iterations of any new technology to have it really work well. And this, with Raptor 3 and Starship and Booster version 3, it should be able to achieve all of the things t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a rapidly reusable, reliable rocket with orbital refilling. Basically, all of the ingredients necessary to make life multiplanetary will be achieved with version 3 of Starship, which we're aiming to launch for the first time at the end of this year. Yeah, so you can see this is kind of where things are on the left, where things will be end of this year in the middle, and as I was saying, kind of where things will be probably long term